서울대학교 장은조 교수님의 문화예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문화재단 역할에 대해서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장은조 교수입니다. 오늘 사실 이 바로 직전에 그 발제 두 개의 발제에서 보시면은 거버넌스의 개념이 좀 살짝 범위가 다른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박신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버넌스는 문화 정책을 포함한 공공 정책의 주민 참여 굉장히 크게 보는 개념이고요. 나머지 대학교 루스렌스 교수님의 거버넌스의 개념은 조금 더 좁은 개념으로 비영리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이사회의 역할, 주민을 대표하는 이사회 조직의 역할을 통해서 거버넌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영미권에서는 이 거버넌스를 훨씬 더 좋게 쓰여가지고 원래는 이사회 역할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근데 그것도 말이 많은 것이 그 이사회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아치 거버넌스에서 이사회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재단법인과 산업법인 다 이사회가 있는데요. 이사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거의 제가 보기엔 거의 전무하다고 보고 있는데, 참 재밌게도 제가 지난 2달간 구민시에 거의 매주 내려오면서, 거의가 아니죠. 정말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내려와서 사람들 만나고 문화예술인들 만나고 그리고 문화예술 단체를 방문하고 하면서 발견한 것들 중에 정말 제대로 이사회가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 단체를 여기서 발견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제 연구진과 함께 거기서 사회 연구까지 지금 따로 진행을 하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우리나라에서 희귀한 문화예술 거버넌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예술 단체를 찾아서 너무 기쁘게 그지었었고요. 그것은 좀 더 나중에 설명을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짧은 20분이라서 제가 지난 2달간 여기서 수십한 거의 데이터들을 분석한 것을 다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10월 말에 저희 이제 보고서가 곧 나옵니다. 이 전체 연구와 관련해서 보고서가 나오니까 그때 그것이 다 모두 이제 공개가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에서는 먼저 제가 여기서 말하는 문화도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문화적 도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국민의 문화예술 현황을 기존 연구 자료를 통해서 정리한 다음에 저와 제 연구진이 지난 2달간 구민시를 수차례 방문하고 관찰하여서 또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수집하고 분석한 시민들은 어떻게 문화예술을 접하고 있고 또 문화예술인들은 어떻게 시민들과 그리고 관객들과 만나고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토가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에는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발제에서 말하는 문화도시가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문화도시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2019년 가을에 문화도시 법정 문화도시 실무검토위원으로 구민시에 처음 방문을 했었고요. 그 방문하고 나서부터 계속 2년이 이어져 왔습니다. 방문했을 때 당시에 굉장히 놀란 부분도 많았었고 또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젊은이들의 이 지역 문화 젊은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역동성도 또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시의 어떤 기존에 갖고 있던 문화유산이 아닌 산업유산의 자부심이 너무나 큰 나머지 그것이 문화도시로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관찰이었었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어찌 보면은 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 산업도시가 쇠퇴하던 산업도시 혹은 조금 그 활력을 잃어가는 산업도시가 문화예술을 통하여 창조적 도시로 변모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가질 수 있는 곳이 구민시였을 텐데라고 하면서 제가 봤던, 그런데 아직 그것이 여전히 힘들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워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회가 돼서 작년에 저희가 문화예술경영학회 여기서 한번 진행을 했었고요. 또 한번 올해 이렇게 하면서 올해는 제가 그냥 발제나 그냥 이 학회를 운영 이렇게 한번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진짜 제대로 저희 연구진들과 함께 연구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저와
제 박사과정 제 연구원 2명과 학사과정 연구원 1명, 그래서 연구원과 연구보조원 2명이 거의 매주 같이 내려와서 사람들 만나고 같이 보고, 그리고 저와 세대가 좀 달라요. 저는 40대고요. 30대 2분, 그리고 20대. 그래서 서로 다른 정말 시각이 다른 것을 저는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서로 다른 시각으로 교차적 분석을 하면서 또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었습니다. 2016년 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거기에서 정의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정 문화도시를 기본적으로 설계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문화도시는 문화의 가치와 가능성을 바탕으로 진화하는 사회적 생명체이다. 바로 위에 있는 저 조그만 글씨는 사실 그 문화도시 그 법률에 있는 그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연구원에서도 문화도시는 이 법정 그 법률에 정의하는 것보다 훨씬 큰 개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이 문화도시라는 것은, 혹은 문화적 도시라는 것은, 문화적 도시를 하겠다는 것은, 혹은 문화적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은 도시의 활력 찾기 위해, 혹은 도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혹은 도시의 활력을 더욱더 크게 하기 위해 문화적 가치를 도시에 더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여러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 발제 내용 중에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될 만한 2가지 질문을 함께 좀 시작하겠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2가지 질문은 기본적으로 지난 10월 청주에서 열린 문화도시 도시재생 심포지움에서 미국의 문화적 도시재생의 최고 전문으로 알려져 있는 미네소타 대학의 톰 바럿 교수의 발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가 뭐라고 했냐면, 문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으로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할 질문을 몇 가지 뽑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2가지가 바로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What do we want them to be like? 그러니까 우리의 도시가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가. 사실 우리가 맨날 문화도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정말 바라는 문화도시가 무엇인지 서로 공유해보는 기간이 많이 없었다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가 다 그렇다고 합니다. 2번째, How can culture and artists contribute? 그러니까 어떻게 문화와 그리고 우리 문화 예술인들이 우리가 원하는 도시 만들기에 공헌할 수 있을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잠깐 그 생각을 좀 달리 보신다면, 여기 제가 말하는 문화예술은 굉장히 큰 개념의 문화예술입니다. 누구나 문화예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큰 개념의 문화예술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요. 이러한 2가지 질문을 함께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제 연구, 구미시의 현황 분석과 실태 조사를 통해 문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구미시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구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시고 있는 분이 하겠지만은 또한 잠시 같이 정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혹은 여기 구미에서 안 오신 분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잠깐 정리해드린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미시는요, 면적이 615평방킬로미터로서 605km인 서울시보다 커요. 서울시보다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37.9%로 경북도 내에서는 1위입니다. 물론 이것이 지난 몇 년간 좀 떨어진 게 있었지만, 2년간 떨어진 게 있었지만, 사실상 서울 25개 자치단체 평균 재정 자립도가 29%를 보아서는 여전히 재정 자립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묻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까지 간다면, 사실 저는 이것은 큰 논란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전 여기서 또 한 가지는 2019년 말 기준으로 3,250여 개사의 그 회사들이 있는 산업도시 특성을 여전히 여실하게 드러내고 좀 있습니다. 경북도 내에서는 또 인구가 2번째로 많습니다. 또한 평균 연령이 38세고요. 지난 10년간 근데 28세에서 38세 꼬대로 같이 늘어왔어요. 그래서 그 30대 이하가 도시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하는 경북도 내에서도 당연히 경북도에서 가장 젊은 도시고요.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젊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그 다운사이드가 있다면 총인구 대비 청년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 추세가 좀 중요한데, 지금 지난 4년간 22.4%, 20.1%로 많이 줄은 상태고요. 통계청에서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로는 구미시의 총 인구 변화는 감소 추세나 또 크게 줄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증감이 반복되는 추세고요. 여전히 뭔가 잘 만들어낸다면 다시금 힙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 또한 전입 전출에 대한 내용도 확인했는데요. 2018년부터는 전입보다 전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하면 문화적 여건보다는 산업시설 이전과는 더 관련 있는 것으로 사료가 돼서 또한 문화적인 부분을 어떻게든 보강한다면 여전히 개선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문화재가 88개, 그러니까 지금 국가 지정문화재가 19개가 있고요. 도시 지정문화재가 69개가 있습니다. 또 문화원 문화재 관련 조례를 제외한 문화예술 관련 조례 3개를 또 확인했고요. 천천히 들어봤는데 문화적 도시의 면모를 저는 이미 이런 행정적인 제도적인 것은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만 보자면 세계 선진국이 어디 나라도 내놓을 때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도시긴 합니다. 그런 나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2019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량 기준으로 체육시설이 377개인데 반해서 문화기반시설 6개, 공연장이 4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문화공간, 문화예술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여기 문화예술 회관에 달린 미술관을 제외하고는 구미시민 미술관이 독립된 기관이 사립공립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규모의 도시치고는 굉장히 독특한 혹은 조금 이상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전예술공연 3개가 있는데요. 공터다가 있고요. 구미 청소년 윈도 오케스트라 있고 오페라단 있고 굉장히 열심히,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음식 문화예술 정책을 좀 분석해봤습니다. 각종 이제 펄스 다큐멘트 정책 보고서들 많이 봤는데 구미 미래 비전 2030 보고서 2010년에 수립됐고 2019년 수정 계획이 나왔었는데요. 보면은 문화융합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가 많이 담고 있고요. 2020년 구미시 문화예술 관광부 업무를 보자면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11개 추진하고 있는 파악되고 예산 규모가 작년에 비해서 구미시 총 예산 대비 10.3%, 8.5%로 감소했다라는 것. 사실 가장 특이한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이 평생교육원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하는 특이한 잘 새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이한 부분이고요. 단위 사업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009년부터 매년 우리나라 시군의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지역발전 지수를 조사하고 조사를 실시하는데 2019년 발표된 지역발전 지수 살펴보면 구미시는 거의 모든 지표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쟁력 지수가 4위고요. 주민 활력 지수가 13위고요. 지역 발전 지수가 3위입니다. 그런데 문화체육 기반 등을 기준으로 하는 삶의 여유 공간 지수가 50위권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구미시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문화예술 정책의 수립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지금부터는 구미 시민들이 어떻게 문화예술을 접하고 있고 문화예술인들은 어떻게 시민들과 그리고 공예를 나가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제 연구진이 지난 2달간 구미시를 수차례 방문하고 또 관찰하고 또 설문조사 그리고 신청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먼저 구미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활동 설문조사는 구미와 동일권역에 속한 도시와의 비교 분석을 위해서 구미 예술활동의 현황을 짚어봤습니다. 그걸 통해서 짚어봤고요. 총 11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기본적인 문항들은 똑같은 문항을 경북 지역의 국민문화활동조사 그리고 문화의 평가에서 기본적인 문항을 가지고 와서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구미에서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여건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적 지역 흥정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난 6주간 수차례 구미를 직접 방문하여 저와 제 연구진 2명 혹은 3명이 직접 방문해서 총 15명의 구미시 문화예술 분야에서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청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보통 1시간, 또에서 2시간을 했었고요. 구미시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세대가 다른 아까 얘기했듯이 2-3명의 연구진 항상 인터뷰에 함께 참석해서 다층적 분석을 직접 했었고요. 인터뷰 결과 모두 코딩하고 분석해서 여러분과 그 결과를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부족하네요. 먼저 저희가 수행한 설문조사 타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비교 분석한 결과 앞서 연구들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구미의 경우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수요와 욕구는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를 충족시켜줄 문화예술 건강과 그리고 관련 정보 제공에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근거를 수치를 통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문화예술 행사 관람의 보완점에 대한 질문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개최 빈도의 증가, 관련 정보 제공 항목에서 50%를 상회하는 높은 응답을 보이고요. 다만 경북 지역 결과에서는 관람비가 비용이 문화예술 활동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면 구미시는 상대적으로 이 비용이 크게 영향받지 않는 것이 또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몇 가지 애로사항들을 저희가 보완할 경우 군위의 문화예술 활동량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지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화공동체 수요를 파악하는 지역공동체 행사 참여 성공에서 10명 중 8명을 의미하는 79.6%가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요. 이는 18점 같은 이제 경남 지역의 진주에 비해 18.3%거든요. 거의 60%포인트가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18.1은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관련된 향적 측면과 동시에 문화 공동체 참여라는 적극적 형태의 문화예술 참여에 대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요. 군인은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또 재미있는 수치였습니다. 세 번째는 하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와 욕구에 비해 문화예술을 제공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무려 85%였습니다. 7점 만점 평균은 2.47점으로 인근 도시에 비해서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고요. 문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열심히 드러내주는, 다시 확인시켜주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설문의 마지막 말미에 나에게 있어서의 구멍의 문화예술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적어놓게 했고요. 오픈 엔디드 퀘스천이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키워드 분석을 했더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족하다는 키워드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부족함, 그리고 저 위에 보면은 한 분은 부족 또 부족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굉장히 어필하고 싶은 분이 많았어요. 근데 여전히 여전히 굉장히 희망적인 내용이 많았어요. 설명 활력소가 많았고요. 그리고 저 위에 재미있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긁지 않은 복권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재미있게 여기 굉장히 가능성을 이 군이라는 도시의 가능성을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이 키워드를 통해서만 것도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런 표현 보시면 아직 걸음마 같은 경우 걸음마 그리고 아직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뭔가 있다는 것은 그 시민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를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심층 인터뷰가 일단은 군시에 존재하는 문화예술 단체들을 한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다. 코딩과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는 예술인 주도형이 있었습니다. 예술인이 주도하는 비영리법인 혹은 단체 형태고요.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간을 보유하고도 있고 하고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굉장히 열정적인 예술 창작 및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봉투다가 그랬고요. 군이라도 그렇습니다. 문화활동 기획형이 있었습니다. 문화기획자와 예술인들이 모인 협동조합 형태도 있었고 혹은 주식회사도 있었습니다. 예술을 매개로 한 다양한 문화행사, 기획, 운영, 주로 청년층이 주도하고 있고요. 한량마당 같은 곳이 그런 곳이라고 봤습니다. 예술활동 후원형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청년들이 예술교육을 후원하는 비영리법인 형태, 굉장히 독특한 그런 실제로 이제 외국에서 말하는 거버넌스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아주 거의 한국의 아주 희소한 그런 형태의 예술활동 후원형이 있었고요. 예술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후원과 예술의 경쟁으로 다양한 예술적 활동 운영하는 마치 우리 꿈빛 오케스트라 같은 곳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된 것은 이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꼽은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어려운 이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행정주도의 소액가까운 문화예술 행사 지원이 많아서 예술인들이 지속가능한 창작 활동이 어렵고요. 예술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이 부재하고요. 그 매개 조직 부재하고 예술인과 문화예술을 환호하는 시민들이 현장에 지금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이 제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예술단체 조직 문화의 경직성을 둔 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세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느낌이 많이 받았고 특히 청년들이 굉장히 숨막힌다는 표현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견 예술인과 청년 예술인들의 소통 부재가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하고요. 예술 창작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데 향유 안에는 연습 공간도 특별히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도 굉장히 많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공간만 주십시오라는 식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미시 문화예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구미시 문화예술의 잠재적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지역에 산지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이 있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고요.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모으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자원 차고 넘친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생적인 청년 예술인과 문화계획자들의 상생 연대 문화가 있다는 것도 스스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 예술인들이 함께 모여서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힘쓰고 있는 연대 문화 형성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살롱 문화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문화적 역동성도 굉장히 저희는 아주 너무나도 굉장히 가슴 벅차게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지역의 여러 공간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살롱 문화의 존재도 확인했습니다. 또 문화적, 이런 모든 것들이 문화적 도시 혹은 문화 도시에서 발전하면서 너무나도 아주 좋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 실태를 통해서 구미에 필요한 문화적 지원 정책이 무엇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바로 청년예술가를 양성하고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통한 예술의 지원이 있고요.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인문정신 문화를 발전시키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시급합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을 향상시키는 문화예술 향유를 지원해야 되고요. 또한 결국 이것이 관객계별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분들이 스스로 예술 단체를 만들어서 예술을 지원하게 되는 선순환을 일으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향점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나중에 제가 굳이 읽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사실 금방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그 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면, 기본적인 구미의 문화예술 발전 방안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체계적인 문화예술 지원과 시민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문화재단을 얘기합니다. 지역을 반영한, 지역성을 반영한 중장기 문화예술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문화재단 중심으로 문화예술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됩니다. 일단 체계적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는 기초단위 문화재단 설립이 시급하고요. 문화예술 지원체계, 그래서 문화예술 매개 문화예술 지원체계에서 수립하셔야 되고요. 예술인들과 행정 시스템 간의 가교육을 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을 문화재단으로서 설립하시고, 그런데 그냥 설립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얘기 나왔듯이 실질적인 이사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미시 예술 거버넌스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집중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그냥 만드시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조직들을 따로따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부터 시민 참여가 이 이사회 조직을 통해서 문화재단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깊게 고민하고, 문화재단의 이사회가 구미시의 시민들과 예술인들을 제대로 대표성을 가지면서 반영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시면서 만드셔야 된다는 거. 그냥 제도를 만들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먼저 구하고 사람들끼리의 연결성을 먼저 이사회를 통해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례제정 당연하고요. 지역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도 같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를 매개로 한 지역에 대한 성찰과 탐구를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하시려고 하고, 저는 이것 또한 문화재단과 이사회 설립과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제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거버넌스 구축, 이게 결국 결말인데요. 이 문화재단 이사회와 또한 문화재단 이사회와 연결된 시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정책 의제 결정 과정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행정 시스템 구축하셔야 됩니다. 문화재단의 이사회가 구미시민의 다양성을 담을 수 있도록 구성 운영하고요. 이사회 중심으로 구미시의 문화예술 관련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이사회가 정말 말 그대로 구미시의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을 대변하고 대표할 수 있도록 신경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시민들의 문화예술의 강화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할 수 있도록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드리자면, 그 시민들의 정책 의제 발전부터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정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결국에는 그 알스타인의 유명한 참여 사다리 중에, 저는 지금 문화 많은 행정이 저 비참에 머물고 있고 조금 한다면은 결국 달래기 정도의 명목 참여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문화재단을 통해서 시민 참여를 온전히 여기 시민에는 문화예술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인과 지역 문화예술인과 지역 시민들이 온전히 참여하게 된다면 운동혁명, 권한을 미리받아서 실제로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아름다운 역동성 있는 구미만의 문화예술을 만들어서 결국 시민 권력을 획득해 나가는 가장 그 참여의 사들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 6주간 만났던 많은 구미시의 예술인들로부터 받았던 영감과 저는 합치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급하게 끝내야 돼가지고 정말 하고 싶은 거는 너무 많은데 좀 이따 토론 시간에 조금 더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필요한 말들은 저희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질문이나 여러 가지 얘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여기에 관련된 많은 지식과 지혜를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